24년 1회 전기기계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21번부터고요. 변등기 철심에서 실제 철의 단면적과 철심의 유효 면적과의 비를 우리가 점적률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우리가 그죠? 히스테리시스톤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는, 줄이기 위해서 이제 규소 강판을 쓰고요. 그 규소 강판을 이제 성층해서 이렇게 덧대는 거죠. 걔를 우리가 성층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철판을 통으로 쓰는 게 아니라 철판이 있으면 철판 사이에다가 절연체를 채우죠. 와리손을 방지시키기 위해서. 와리손이 와리손의 발생을 좀 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절연물을 채우는데, 예, 얘는 철판이고 철심이죠. 예. 그래서 그 철심만의 단면적, 요 절연물을 뺀, 요 절연물을 뺀 철심만의 단면적을 우리가 점적률이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답 4번이고, 22번은 슬립 4%인 유도 전동기에서 동기 속도가 1200일 때 전동기 회전 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각 이제 뭐 직류기의 속도도 있고요. 동기의 속도도 있고 유도 전동기의 속도도 있죠. 그래서 유도 전동기의 속도는 1 슬립의 회전자계의 속도. 네. 근데 이제 요 회전자계의 속도를 극수의 120의 주파수 f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동기 속도라고도 이제 부르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회전자계 속도라고도 부르고. 그래서 요게 1200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4%. 네, 계산할 경우에는 이제 나누기 100을 하셔가지고 0.04를 대입을 하셔야 돼요. 퍼센트는 이제 곱하기 100을 한 거니까. 그래서 대입을 한번 해보면 1 0.04에 곱하기 1200 rpm. 그러면 1152 rpm이 나올 테니까 답은 3번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유도 전동기에서 슬립과 관련된 공식들은 꼭 다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뭐 요거 말고도 이제 뭐 2차 동선에 대한 식이라던가, 그죠? 뭐 주파수, 회전시 주파수에 대한 식이라던가, 아니면 뭐 2차 유기기전력 회전시, 네. 뭐 효율이라던가. 그래서 이런 식들은 뭐 제일 기본적인 식이네요. 슬립에 대한 식. 슬립이 유도 전동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그죠? 밑에 이제 곱하기 100을 하면은 이제 퍼센트 값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들은 꼭 기억을 좀 하셔야 되겠다. 그럼 3번이고요. 23번. 바르게는 회로가 무엇이냐? 여기 보면 이제 SCR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SCR은 일반 반도체 소자랑 다른 게 게이트가 있죠. 게이트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이제 일반 이제 다이오드고요. 여기 이제 게이트가 있죠. 그래서 보통 일반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원을 걸면은 이제 도통을 하고, 반대로 걸면은 도통하지 않고, 뭐 이제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제 SCR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를 더 이 다이오드에 한 가지 기능을 더 추가한 거죠. 그래서 이 게이트에 전류를 흘려 주어서, 평상시에는 전원을 이렇게 인가를 해도 전류가 흐르지 않다가 요 게이트에 전류를 흘려 주었을 경우에, 그때 이제 요 전이차를 이제 떨어뜨리면 이제 전류가 이제 흐르게 되는 이제 그러한 소자를 이제 우리가 SCR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요 게이트에 전류를 흐르게끔 이제 올바르게 구성된 회로가 무엇일까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답은 2번이죠. 요 전원에 의해서 저희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요. 요 전원에 의해서 이렇게 전류가 흘러 들어가면 요 게이트에 요 에노드와 캐소드 사이의 전위차를 낮춰서 이렇게 이제 전류가 흐르게끔 하는. 나머지는 다 안 되죠. 음, 얘는 전원이 이쪽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어. 게이트 쪽으로 안 흘러가잖아요. 안 되고. 그리고 얘도 이제 게이트 쪽으로 안 흘러가니까는 안 되고. 요거는 게이트 쪽으로 흘러가기는 하는데 전원하고 같이 또 그 입력이 되는 거여서
올바르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다. 그래서 SCL에 대한 개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기철도에서 사용하는 직류전동기로 가장 적합한 것. 네. 전기철도에서 직류전동기를 사용하는데 어떤 특성이 있으면 좋냐면 전기철도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렇죠? 무거우려면 적은 속도에서 굉장히 큰 토크를 발생을 시켜야 돼요. 공식으로 적자면 예, 서로 속도랑 반비례하는. 근데 직류 전동기는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속도에서 굉장히 큰 토크를 발생을 시킬 수가 있어서 보통 전기 철도에 직류 전동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렇죠? 25번은 슬립에 대한 내용이네요. 아까 이제 앞에 22번 문제에서도 이제 슬립에 대한 문제를 풀긴 했었는데 2차 입력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주어지는 조건들을 보니까 이제 저항선이 있고 슬립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적용하면 되냐면 우리가 아까 2차 입력은 2차 동소는 2차 동소는 슬립에다가 2차 입력이다라고 하는 식을 썼었죠. 암기하셔야 되겠고요. 따라서 2차 입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따라서 2차 입력은 슬립분의 2차 동선이 되겠네요. 2차 저항선, 동선 똑같은 말이죠. 5.26이고요. 전부와 슬립이 5%인데 계산할 경우에는 이제 100을 나누셔야 돼요. 0.05. 그래서 계산기로 한번 누르시면 105.2kW가 나오니까 답이 3번이 되겠네요. 유도 전동기에 나오는 식 꼭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델타 결선 변압기가 있는데 한 대가 고장이 났대요. 그래서 델타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세 대 이제 변압기가 있는 거죠. 세 대 변압기가 있는 건데 그 중에서 하나가 고장이 났대요. 음, 그러면 나머지 두 개로 삼상의 전원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V결선이다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V자 모양이잖아요, 그렇죠? V자 모양의 변압기 두 대 결선해서 삼상의 전원에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V결선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때의 출력비가 어떻게 되냐?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이 고장 전에 몇 퍼센트냐? 요거는 다른 말로 하면 출력비를 의미를 해요. 음. 그래서 원래 델타 결선을 했을 경우에 델타 결선에 출력이 원래 있었는데 하나 고장이 나서 부의 결선으로 해서 출력을 발생을 시키면 그 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건데 델타 결선의 경우에는 변압기 한 대 용량의 루트 3배만큼의 출력을 낼 수 있어요. 이게 변압기 한 대 용량이죠. 음. 근데 부의 결선으로 아니죠. 죄송해요. 변압기 한 대 용량의 3배만큼을 예, 출력으로 낼 수가 있는데 V개선으로 하게 되면 변압기 한 대 용량의 루트 3배만큼 출력을 발생시키죠. 그만큼밖에 안 돼요. 퍼센트로 물어봤으니까 곱하기 100을 하면 57.7%만큼 출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60%도 못 거는 거죠. 델타 결선으로 100을 걸었다면 60만큼도 부하를 걸지 못하는 건데 요거랑 더불어서 같이 이용률이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좀 해두세요. 이용률은 어 그 원래 그 뭐죠? 변압기 V결선이라고 하는 게 변압기 두 대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두 대를 사용을 하는 건데 두 대를 사용했을 경우랑 이제 V결선을 했을 경우에 대한 그 비를 이제 물어보는 거죠. 두 대니까는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한 대 용량의 두 배만큼의 부하를 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루트 3배 루트 3배 정도밖에 이제 못 걸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이건 86.6% 정도. 예, 곱하기 100을 했을 때이긴 한데 그만큼밖에 부하를 걸지 못한다. 그래서 뭐 꼭 계산하는 것까지 기억하실 건 없는데 출력비가 57.7%고 이용률이 86.6%다 정도는 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선 답이 4번이 되겠죠.
27번. 전기차 철심 규소 강판의 함유량은 얼마만큼이 될까요? 보통 1에서 2%. 예, 요거를 왜 섞는다고 그랬어요? 아까 앞에서 히스테리시스 손 때문에. 시스손을 경감하기 위해서. 예, 그것 때문에 규소를 섞겠다. 와류선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와류선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성층한다. 철판 여러 개를 덧대어서 변압기를 만든다. 기억을 같이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28번. 변압기의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는 어떻게 될까요?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를 구하시는 공식. 보통 이제 그렇게 Q라고도 쓰고요. 퍼센트 저항 강화는 이제 P라고도 쓰고. 그러나 이제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에 대한 공식은 음, 전격 전압, 전격 전류 곱하기 리액턴스 곱하기 100입니다. 이게 퍼센트가 붙었잖아요. 퍼센트 리액턴스라고 했으니까는 곱하기 100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리액턴스 값은 여기 있네요. 임피던스가 이렇게 나왔는데 앞에서 했지만은 저항하고 리액턴스, 예, 요 합한 것을 우리가 임피던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요 7이 예, 리액턴스 값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측에 환산한 등가 임피던스라고 했으니까는 여기 전압이 두 개가 나오는데 얘가 1차 측 전압이고 얘가 2차 측 전압이죠. 예. 그래서 1차 측 전압은 2000 이렇게 이제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없는 게 하나 있죠. 예. 뭐가 없냐면 전격 전류가 없습니다. 전격 전류를 좀 구하셔야 되겠네요. 그럼 1차 측 전격 전류는 어떻게 구할까요? 전류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이제 뭐 임피던스가 있으면 임피던스 전압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 출력 값이 나왔으니까는 요걸로 구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거 임피던스를 구하면 시기 계산이 좀 이제 복잡한 값이 나오니까는. 그래서 요거를 그냥 전압에다가 출력, 원래 P라고 하는 게 VI니까 그쵸?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 전압을 넘긴 거죠. 그러면 요거는 2000에다가 10kg니까는 만이죠. 예, 곱하기 10의 3승이라고 쓸까요? 예, 만이긴 한데. 그래서 이걸 계산기로 누르면은 뭐 이렇게 날아가니까는 없어지고 5네요. 그쵸? 5A. 그러면 여기에다가 얼마를 대입을 하면 돼요? 5를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2000분의 5 곱하기 7 곱하기 100을 하면 얘가 얼마 나오냐면 1.75%가 나온다. 답은 4번이다. 뭐 이렇게 이제 구하는 겁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뭐 이렇게 복잡한 식은 아니니까는 기사 만약에 요 기능사 따시고 산업기사나 기사로 넘어가시는 분들은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아요. 요 계산 문제 나오니까. 다음 29번. 음, 그래서 중요한 말은 외함에 들어있는 그쵸? 외함 내에 들어있는 기름을 그쵸? 외함 내에 들어있는 기름을 펌프를 이용해서 그쵸? 음, 외부에 있는 냉각 장치로 보냅니다. 그죠? 변압기가 있으면 예, 요 안에 여기가 외압 내에 있는 거죠. 요 기름을 펌프를 뿜어서 예, 바깥 외부에 있는 예, 외함하고 외부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예, 외함 내에 들어있는 얘가 외함이고 외함 안쪽에 들어있는 요 기름을 펌프를 이용해서 밖으로 뺀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 막 식혀줘. 선풍기 같은 걸로 막. 식혀준 다음에 다시 요 식혀진 기름을 다시 이제 안으로 이제 공급하는 방식인 거죠.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라고 하는 거죠. 답은 유입 속류식이죠. 기름이 들어가 있는 변압기이고요. 기름을 보내 예, 밖으로 보내서 식혀서 다시 받는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유입 송유식이라고 합니다. 답은 이제 4번이고요. 유입 잔행식은 기름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이렇게 펌프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안에 있는 자체로 이제 냉각을 시키는 거고, 이것도 이제 기름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이제 바람을 불어서 시키는 거네요. 그렇죠? 요거는 기름이 들어가 있지 않고 건식인 상태에서 바람을 불어서 이제 냉각을 시키는 방식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0번. 동기조산기를 부족 여자로 운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동기조산기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동기전동기라고 하는 거죠. 음. 이 동기전동기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V곡선. 그렇죠? 이렇게 V곡선이 있는 거고, 전기자 전류랑 계자 전류가 있는 경우에 음, 전기자 전류를 최소로 해서 운전했을 경우에, 그렇죠? 전기자전을 최소로 해서 운전했을 경우에 요 조산기, 동기 전동기의 역률은 1입니다. 그래서 그 1인 상태에서 이제 요 여자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거나 하게 되면 전기자 전류는 똑같이 증가하는데 성격이 달라져요. 왜냐면 여기가 역률이 1인 기준 역률이 1이 기준이니까는. 그래서 만약에 여자를 감소시키면 지상인 전기자 전류가, 그리고 여자 전류를 증가시키면 진상인 여자 전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부족 여자다라고 했으니까는 예, 감소시킨 거죠. 줄인 거죠. 줄이게 되면 뭐가 흐른다고 그랬죠? 지상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으니까는 리액터로 작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얘가 반대로 과여자로 하면 여자를 증가시키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진상의 전류가 흐르는 거니까는 그때는 콘덴서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동기 전동기는 진상과 지상의 역류를 모두 전류를 모두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동기 조산기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31번. 농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 만약 농형이 아니고 권선형을 물어보면 권선형은 어, 거의 대부분 2차 저항을 연결을 해서 기동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건데요. 농형은 종류가 조금 많이 있죠. 전전압으로 할 수도 있고요. 전전압. 전전압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보셨던 Y 델타 결선 이런 거, 리액터 기동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농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농형 전동기의 기동법이 아닌 것. 그래서 권선형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2차 저항법. 요건 이제 농형에다가 연결할 수 없어요. 구조상 2차 측에다가 저항을 연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치에다가 저항을 연결하는 거는 권선형 쪽에서만 사용을 하는 건데, 여기 보니까는 2차 권선 기동법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그렇죠? 답이 2번이다. 그래서 전전압이니 기동보상이니 뭐 Y 델타니 뭐 리액터니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은 다 농형에서 사용하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2번. 제동건선에 의한 기동 토크를 이용해서 동기전동기를 기동시키는 방법은 자기동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기전동기라고 하는 게 스스로의 토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돌리면은 동기전동기라고 하는 게 0 아니면 뭐 아니면 도죠. 동기속도. 이기 때문에 요거는 어, 약간의 이제 기동을 시킬 수 있는 뭔가 장치를 조금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동 건선이라는 거를 하면 계좌면에다가 건선을 감아서 약간 위상차를 발생을 시키는 건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스스로 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동 건선에 의해서 기동 토크를 발생시키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자기동법이라고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33번. 어, 직류 전동기에서의 속도 변동률은 어떻게 될까요? 보통 이제 입실론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전격 속도에다가 무바 속도 마이너스 전격 속도. 얘도 이제 퍼센트를 이제 구하고 싶으면 이제 곱하기 100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값들을 구해보면 무부하일 경우에는 1200, 그죠? 이게 무부하일 경우에는 1200. 예. 그리고 전격 부하일 경우에는 전격 속도가 1150, 이것도 1150 이렇게 되겠네요. 계산기를 누르면 아마 4.35% 정도가 나온다고 하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기본 식이니까는 암기를 조금 해두세요. 34번. 다음 제동 방법 중 급정지하는 데 좋은 것은 역전제동이죠. 뭐냐면 역전제동이 예를 들어서 바퀴가 이쪽으로 돌고 있으면 예, 3상 중에서 두 개 선을 바꾸면은 역토크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역토크를 발생시켜서 제동하는 것을 우리가 역전제동 혹은 역상제동이라고 하고 급정지를 하겠죠. 갑자기 반대 토크가 주어지니까 답은 이제 3번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역상제동은 다른 말로 이제 플러깅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용어도 이제 시험에 나오니까는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토크를 주어서 어, 얘가 이제 계속 역토크를 주면 또 반대로 돌아가니까는 속도가 0이 되면은 이제 끊어서 전원을 끊어서 어, 정지를 이제 하게끔 하는 것을 우리가 역전 제동, 뭐 플러깅, 역상 제동 뭐 이렇게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35번. 측정이나 계산으로 구할 수 없는 손실로 부하 전류가 흐를 때 도체 또는 차심 내부에 생기는 손실 우리가 표유 부하손이라고 부르면 측정할 수 있는 전류는 아니고요. 어, 요 구리손은 우리가 보통 이제 동손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고, 맴돌이 전류선은 우리가 이제 와류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부하손이 보통 이제 동손이라는 게 일반적인 거의 대부분의 손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손에서 가장 일반적인 손실을 이제 우리가 동손이라고 하고 이제 그 이외에 예, 그런 뭐 자질구레한 어, 손실들을 이제 표유부하손이라고 이제 부른다. 측정하기도 좀 어렵고. 36번 동계발전기 병렬 운전에 필요한 조건이 아닌 것은 동계발전기 병렬 운전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은 이 말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전력의 크로아상하고 이제 좀 발음이 비슷하다고 말씀드렸고요. 크, 위, 주, 파, 상, 그죠? 이게 같아야죠. 병렬 운전을 하려면. 그래서 크기는 기전력의 크기, 기전력의 위상, 기전력의 주파수, 기전력의 파형, 기전력의 상회전. 이게 같아야지 병렬 운전을 할 수가 있다. 위, 크, 위, 주는 있는데 용은 없죠.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용량이 같을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크기 주파상은 암기를 해주세요. 37번.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는 장치를 이제 뭐 역변환 장치, 뭐 인버터, 컨버터라는 게 있고요. 인버터라고 하는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컨버터라고 하는 거는 요 그 기억 쪽이잖아요. 그래서 교류가 먼저 나와요.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게 컨버터고 그것을 다시 역변환하는 거. 그렇죠? 역변환이라고 하는 건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게 이제 역변환이겠죠? 예. 요거를 우리가 이제 인버터다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답은 4번이 되겠고요. 38번. 부하의 저항을 어느 정도 감소시켜서 전류는 일정하게 되는 무슨 특성이라고 했냐면 수하 특성이죠. 수하 특성이라고 하는 거는 부하정을 어, 감소시켜도 전류는 좀 일정하게 되는 거 정전류에 대한 특성을 갖고 있는. 그래서 아크 용접 같은 경우에 사용되어지는 이제 발전기가 있는데 이 수하 특성을 갖고 있는 발전기가 차동 복권 발전기입니다. 그래서 어, 부하가 좀 이제 증가하거나 해도 사실 이제 부하 전류는 일정한 이제 그런 특성을 우리가 이제 수학성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차동 복권 발전기의 특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얘도 이제 정전류 특성이긴 한데 수학 특성은 아닌 거고요. 예, 직권 발전기는 뭐 이런 거랑은 상관이 없는 거고. 39번 권선형에서 비례추이를 이용한 기동 방법. 그래서 권선형이라고 하는 거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차 측의 저항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여기 있는 이 비례추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외부 2차 저항에 이제 관련된 이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토크 이제 저항값이기도 한데 그리고 두 번째 속도나 슬립 에 대한 값이죠. 여기는 이제 전동기가 정지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전동기가 전격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슬립은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는 1이죠. 그리고 얘가 전격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는 슬립은 0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앞에 전동기 속도에 대한 식을 했지만 얘는 1 슬립의 회전자기 속도라고 좀 말씀드렸잖아요. 슬립이 1이면 얘가 1이면 1 빼기 1은 0이니까는 전체 값이 0이죠. 슬립이 1이면 전동기는 멈춰 있는 상태고 반대로 0일 경우면 이제 전격 속도로 이제 운전하고 있는 경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유도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기동을 하게 되면 이제 기동 토크가 있으니까는 이렇게 이제 기동을 쭉 하다가 토크가 쭉 증가를 하다가 전격 속도에 다다르면 더 이상 이제 토크는 발생하지 않죠. 이러한 이제 유도 전동기에서는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서는 이런 특성을 갖는데, 근데 이게 처음에 발생한 토크 값을 어, 처음에 기동하면서부터 가장 큰 토크 값으로 기동하면 좋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항 값을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저항 값과 비례해서 토크에 대한 이 슬립에 대한까지 변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걔를 이제 우리가 비례추이다라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한 방법은 아까 2차전, 그렇죠? 2차전. 그래서 권선형은 다 2차전에 관련된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비례추이 이용한 기동법은 2차 저항 기동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2차 측에 저항을 적당히 잘 조절해서 최대 토크로 기동하게끔 하는 그런 기동법을 2차 저항 기동법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가시고 마지막 40번. 다음 정류 곡선 중에서 브러쉬 후단에서 불꽃이 발생하기 쉬운 것은 어떻게 될까요? 어, 그러니까 직류기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직류기에서 나오는 내용이고, 어, 저희가 앞에서 이렇게 계좌가 있고 전기자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회전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요거 이제 회전을 하면서 전기적인 에너지가 발생을 하니까 처음에 발생하는 회전기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들은 다 교류죠. 그래서 요 교류를 요 정류라고 하는 거는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예,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요것을 이제 우리가 정류라고 이제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교류 뭐 동기기나 뭐 유도기에서는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발전기에서는
교류 쪽에서는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직류기에서 이런 건 써야 돼요. 왜냐면 처음에 발생하는 값이 교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정류를 해서 직류로 이제 바꾸는 이제 과정이 있는데 그때에 필요한 이제 브러쉬라고 하는 게 있죠. 브러쉬와 정류기를 통해서 이제 정류가 되는 건데 정류자를 통해서 이제 정류가 되는 건데 그때 정류가 되면서 이제 브러쉬 후단에 불꽃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죠. 정류자에는 정류자 편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정류자 편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 정류자 편을 이제 브러쉬라고 하는 게 기계적으로 접촉된 상태에서 이게 이제 브러쉬예요. 네,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면서 정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류가 이루어질 때에 여기 이제 불꽃이 좀 발생을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앞에서 불꽃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이쪽으로 정류가 진행되어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 정류 초기에 브러쉬 초 앞부분에서 이제 불꽃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불꽃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불꽃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아주 정류가 잘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면 되고요. 또 하나는 요 예, 브러쉬 후단에서 이제 불꽃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 그래서 부족 종류 좀 부족할 경우에는 브러쉬 후단에서 불꽃이 발생을 하고요. 과하면 이렇게 막 열정이 앞서잖아요. 그래서 과하면 초반에 나중에는 힘드니까 좀 퍼지죠. 처음에 좀 과한 열정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고 앞쪽에서 이제 과정류가 되면은 앞쪽에서 불꽃이 발생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후단에서 발생하는 경우다라고 했으니까는 부족 정류인 경우에 불꽃이 후단에서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4년도 1회 전기기기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